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에 달린 것은 얇지만 얇게 대충 주워 섬기고 오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 화면의 난장판 코너입니다. 와 난장판 완전체. 이번 주제는 넘버원 넷플릭스 국뽕 컨텐츠 킹덤 아신전입니다. 와 국뽕 국뽕 빵. 저 킹덤은 1, 2를 안 보려고 그러다가 방송하다가 봤는데 그런데 굉장히 네네. 만족한 입장으로서 아신전을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처음에 약간 시즌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죠. 뭐 그래도 한 3편은 나올 것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한 5편은 나오지 않겠냐. 그런데 음. 아니다. 시즌 없이 그냥 한 편만 나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조금 좀 식었었어요. 그래요? 그랬구나. 네. 왜냐면 킹덤 시즌 3도 좀 기다리는 입장에서 그 오래 기다리는 거 대비 요 한 편이 다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또 이게 또 그 아신 이야기니까 살짝 바깥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왜 들고 와도 왜 바깥의 이야기를 들고 왔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은 보기는 잘 봤는데 조금 억지로 봤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방송 때문에 억지로 봤다. 약간 인질극 걸린 거지. 시즌 3 때문에 인질극이 된 거야. 이게 시즌 3를 자꾸 자기가 있으니까 안 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는 좀 이렇게 보고 가긴 했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뭐 들렸던 거는 루머들에 비하면 조금 약하게 시작을 했는 것 같아요. 네. 네. 억지로 봤다. 네. 억지로 본 건 아니고 좀 그랬다. 좀 더 좀 네. 풍성했으면 했었다 처음에.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네. 정말 재미 빼고 모든 게 다 있구나 하는 그런. 근데 시동을 뭐- 거는데 네네. 여기서 말하는 재미가 뭐 그 약간의 개그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극의 흐름 그런 재미? 전체적인 보는, 작품에 대한 재미. 그 뭐랄까 전체적인 재미죠. 그러니까 예를 음. 들면 뭐 개그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뭐 그런 스토리에서 나오는 그런 몰입감이라든가 몰입감은 있긴 했어요. 재미는 없었는데. 네네. 이상한. 그리고 뭐 저 또 굉장히 만족한 게 뭐냐면은 네. 이게 요새 netflix 드라마들은 웬만한 오리지널 드라마들은 요새 이제 돌비 비전으로 이제 전부 나오는데 그렇죠. 네네. 돌비 비전 화질이 불 끄고 제대로 이제 봤는데 와 네. 진짜 제가 지금까지 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도 이 드라마가 이제 마신전이 그 돌비 비전의 효과가 굉장하더라고. 그렇군요. 화질이 어마어마했어요. 뭔가 가난한 느낌이었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킹덤 1, 2는 확실히 이거는 돈 많은 드라마. 네. 네, 그렇죠. 아신전은 약간 싼 영화, 약간 그런 느낌 들게 때깔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니 이거 김수뿔님이 좋아하시는 약간 드라마 같은 영화. 좋아한다기보다 창조해냈죠 장르를. 그렇죠. 잘 모른다 이거지 뭐. 아니 분명히 이 영화라고 만들어놨는데 뭔가 드라마 같은 느낌이야. 이거 만들어냈죠 김수뿔님이. 그렇죠. 창조해낸 장르. 네네. 맞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막 아트라든지 뭐 그런 좀비들 뭐 원래 좋았지만은 그렇죠, 맞습니다. 후반에 그런 좀 프로덕션 요런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 재미는 없었지만. 나 근데 한편으로는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게 네. 나중에 시즌 3나 아니면 아신전이 조금 더 나오고 그러면 이 퀄리티 이대로 갈 수 있을까라도 좀 의심스럽기도 하더라고. 워낙 그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즌은 뭐 이게 CG 보는 맛으로 보는 드라마는 아니니까 뭐 그쯤 하면 네, 그렇죠. 된다라는 거 그냥 네, 이런 네.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거 말고 뭐 야외 씬 이런 거는 되게 그 풍광도 좋고 맞아요. 네, 때깔도 좋고 특히 이런 갈대밭 이런 것도 참 멋있다. 그리고 초반에 나왔던 막 그 침엽수림 막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약간 북방계 약간 그 막 네. 크고 오래된 막 고든 막 이런 빽빽한 침엽수림 같은 그런 숲 요런 느낌 막 그 양치 식물들 막 이렇게 막 펴져 있고 이런 모습들은 정말로 좀 장관이더라고요. 초반 그거 아마 전쟁에는. 태반이 CG였을 것 같긴 해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CG 요런 기술들을 많이 투자를 해서 그런지 호랑이가 굉장히 날아다니더군요. 근데 네네. 그것도 이제 CG 어색할까봐 약간 이제 눈속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 트릭들을 많이 풀숲 사용했습니다. 뒤에 자꾸 숨어 있고. 호랑이는 원래 숨는 겁니다. 호랑이 명물이라고? 명물 영물이라고. 명물 호랑이. 자 우리 숲의 명물 호랑이입니다.
근데 호랑이는 조금 티가 나긴 하던데 근데 어. 초반에 나는 사슴이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 그랬군요. 아니, 사슴 그 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아니 뭐 티라노의 발톱이야 뭐야. 그랬을 수도 있지. 연기자 사슴, 연기 진짜 잘하는 사슴. 어. 대본 보고 귀 이렇게 타라락 움직이면서 알겠다고. 그치 뭐 서울대공원에서 데리고 왔는데 누가 아니 진짜 처음에 그 사슴 등장했을 때 나는 네네. 진짜 사슴 찍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음. 조금 보다 보니까 이제 사슴을 통한 연출이 좀 나오잖아요. 사슴 네네, 이게 맞습니다. 머리통 위로 뭘 카메라를 보여준다든지 그렇죠. 그런 연출을 보니까 CG네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왜 드론 날려서 이렇게 찍었을 수? 아니 진짜 그 사슴 머리통 위로 그렇게 못 찍었을 거 아니에요. 카메라를.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그래픽 얘기하시니까 확실히 좀 뭐 초반에 그런 것들 동굴벽화 보여주면서 약간 몽골 전통 노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라든가 그죠? 네.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막 북방 지역의 어떤 침엽수리 그런 것들도 굉장히 괜찮았고 좀 신비로운 느낌도 좀 들긴 했는데 처음에 그 막 말씀하신 대로 사슴 나올 때 막 처음에 생사초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약간 생사역이 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장면들이. 네, 그런데 맞습니다. 사슴도 뭐 괜찮았고 처음에 막 호랑이 소리 듣고 도망가야 될 사슴인데 막 호랑이를 향해서 달려들고 이런 모습도 괜찮았어요. 근데 다선생님 말씀대로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 그런 부분은 우리 뭐 청취자분들도 좀 그렇겠지만 화면 우리 이 시대의 어떤 화중인들은 진짜 막 여러 가지 헐리우드 영화들 아니면은 진짜 막 일본의 진짜 지브리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수준 높은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 아니야. 네. 그런 네. 작품들 우리 뭐 지브리 특집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지만 밖에 나가서 애들이 어떻게 뛰는지 보라고. 지브리 그죠? 장인 정신은 밑에 있는 애니메이터들을 쥐잡듯이 잡는. 쥐잡듯이 잡았다. 그런 어떤 장인 정신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호랑이 같은 부분도 왜 네. 호랑이가 솔직히 정말로 이제 육식 동물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곰도 그렇지만 앞발 같은 걸 굉장히 잘 쓰잖아. 그런 육식 네. 동물들이. 그러면 사실 사슴을 물어 뜯을 때 발 쓰는 거 이런 것들이 포인트거든. 사실 그 동물을 더 이상 못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앞발로 제압을 하잖아. 막 사자나 네. 호랑이들이. 그런 동작이 조금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호랑이가 그냥 사슴을 입으로만 물어뜯고 발은 이렇게 땅에다 가만히 얀전히 대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자연 상태의 호랑이 같으면 이렇게 사슴 뒤에 가서 이렇게 초크를 걸고 그러는데 발을 잘 쓰니까 초크를 걸어서 못 움직이게 한단 말이야. 뒤에서 몰래 접근해가지고 당수로 기절시키는 팔을 잘 쓰니까 아빠를. 그럼 사슴이 투둑툭 기절. 왜 그냥 사슴으로 변신한다 그러지? 죄송합니다. 그까진 가지 마라. 그런 모습은 조금 어색하긴 했습니다. 그런 동물들 동작 묘사 이런 거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말씀대로 뭐 약간 뭐 여러 가지 로케이션들 그런 것들 굉장히 좋았던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보면은 딱 네.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재미없게 만들었나를 내가 한번 고민해봤거든. 고민을 했어. 재미없는 거 깔고 가는 거군요. 제가 이제 다들 이제 저희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네네. 보고 나서 되게 분노를 토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존나 재미없네 그러면서. 네네.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겠는 게 네네. 일단 좀 아신에 온전히 좀 몰입해서 얘가 왜 이제 다 이렇게 다 좆대라고 하고 있는지 흑화했는지. 그걸 좀 흑화했는지 그래서 좀 재미를 희생시키고 뭔가 캐릭터에 완전 아신의 그 복수의 당위성에 완전 집중을 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중간중간 쓸데없이 막 길게 늘어지는 막 아신 얼굴 되게 길게 잡아주고 그러잖아. 정말 쓸데없이 길게 잡아주는 거야. 그건 전지현 얼굴을 좀 보여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전지현 씨 예쁘잖아. 아니면 좀 잭 스나이더 빙의를 했나 그런 생각도 위험한 길로 가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뭐 보면 다 아신의 감정에 몰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출을 했다. 그래서 네네. 이해가 갔지만 재미는 없었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었다. 결론은 벌써?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재미없다고. 존나 재미가 없었어. 씨발 저도 짜일나서 그래. 다른 분들은 초반 감상 어땠나요? 저는 뭐 일단은 뭐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던 것 같고. 맞습니다. 저는 뭐 또 결론부터 말하자면 뭐 시즌 1, 2만큼의 좀 임팩트는 사실 없었죠. 맞습니다. 뭐 임팩트는 좀 떨어졌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캐릭터에 대한
그 당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전개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 그런 개연성을 찾아가는 그런 그 단편이었던 것 같고 사실 네. 뭐 저도 그렇게 막 엄청 재밌게 봤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작품인 것 같네요. 솔직하게 재미없다 그래 시기. 왜 수도 마시죠? 이 시즌 2 마지막에 전지현이 딱 등장했을 때 약 네. 비주얼이 되게 멋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좀 되게 멋있는 역할이겠거니. 사실 뭐 앞뒤 생각 안 하고 걔가 뭐 어디서 등장했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멋있는 역할로 나오겠다 약간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이 뭐 어릴 때부터 막 많은 수모를 겪는 약간 불쌍한 존재였다는 사실 뭐 요런 게 좀 기대와 되게 많이 달랐던 부분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이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생사초가 그 조선에 전파되게 됐는지 사실 시즌 1, 2에서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준 것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떡밥을 이제 뭐 확실하게 풀어준 부분도 있었고 네. 또 이 그 조선군의 좀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각성한 아신이 이 분노의 복수를 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근차근 해나가는 모습이 되게 저는 좀 인상 깊은 드라마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사람들이 좀 지루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지현을 계속 기다렸던 분 아무래도 이게 티켓 파워 그때- 있는 분이니까. 티켓 파워가 있는 그 어쨌든 대배우다 보니까 유명한 어. 배우다 보니까 전지현 언제 나와 하는데 드라마 중반까지 계속 어린 시절이 좀 약간 길게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지현의 등장을 빨리 나왔으면 기다렸던 사람들한테는 좀 언제 나오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기다리게 되면 좀 약간 지루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앞부분이 좀 그러니까 늘어지게 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네네. 재미없게 보신 거 확실하네. 아니. 집편 만들라고 겁나 아니 막 그런 노래를.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게 이거 그거 있잖아. 약간 내 친구 얘긴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같아. 아이 들켰네. 내 얘기는 아니고 내 얘기는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 그 여자친구 얘긴데 내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예. 다른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시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 또 뭐 추파진, 뭐 파저위, 폐사군, 성저얀 같은 이런 용어들이 이게 뭐 아무래도 좀 실제 역사에 좀 맞춰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렇죠. 각색돼서 나온 단어들이긴 하겠지만 이 네네. 어감 자체가 주는 이게 좀 생소함. 친절하지 않죠. 생소함, 이게 좀 쉬운 느낌이 아니라 가지고 맞아, 초반에 맞아. 이렇게 한꺼번에 좀 많이 이렇게 막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떤 용어가 어떤 걸 지칭하는지 좀 헷갈리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게 몰입하는 데는 좀 방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나 근데 거기 이제 상여자인들이 사는 데가 번호부락이잖아. 네네. 근데 나 처음에 이제 드라마 이제 딱 시작하고 지도를 보여줬는데 번호 부탁이 나도 그렇게 보였어. 그러니까 그게 뭐지? 뭐 번호 부탁 갑자기 왜 못 들어갔나? 지도 번호를 따지? 약간 죄송한데 저 남자친구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저도 있어요. 없는 게 뭘까? 딱 봐도 없는데 이 못생긴 놈 이거. 니도 없는데 니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상처뿐이네. 근데 그게 진짜인 것 같아. 나는 번호 부탁은 아니고 그거는 번호 부탁. 네. 파저위가 있었잖아. 네네. 그것도 몰라서 나 파워존 줄 알고 그 시즌에 파워존 그러면서 그래서 이상하게 나도 느꼈어. 그게 너무 생소한 단어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 생소해서 단어들이. 네네. 그 뭐 그런 것들이 좀 그게 몰입을 좀 네.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드라마에서 뭐 자막이랑 지도 같은 거 뭐 계속 지도도 여러 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람 아마 작가도 요 부분들이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초반에 좀 그렇죠. 많이 이제 그렇죠. 잘 설명을 해주려고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 그죠. 노력을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지도가 여러 번 등장하기는 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만으로도 어쨌든 조금 쉽지가 않았다 파악하는데도 바로바로 와닿는 느낌은 아니라서 맞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게 보다 보니까 이게 또 바로 알게 되더라고요 용어들도. 예. 네네. 이게 조금 더 길었으면 이런 어. 부분들이 좀 단점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네, 드라마라던가 네. 뭐 한 3회차, 5회차 이렇게 갔으면 그죠? 이게 단편이다 보니까 이게 그걸
빠르게 캐치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보고 있을수록 그게 익숙해졌는 게 정닥터 몸에 있는 그 여진의 피가 깨어난 거 아닌가요? 예? 한국인인데요? 아 그래요? 아 제가 몰랐네요. 한국인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 그런가요? 네네. 나 하여튼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말씀. 아 끝났습니다. 아 네. 저 같은 경우도 워낙 킹덤 시리즈를 좋아했고 그죠 저희 방송에도 좀 네네, 다뤘지만 굉장히 좋아했고 또 우리 국뽕인들의 어떤 자부심을 한껏 지켜세워준 작품이 아니었겠습니까? 또 그죠? 시작이네. 그래가지고 요렇게 시즌 3가 나오기 전에 뭐 중간에 이제 외전으로 요렇게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좀 접하고 굉장히 기다렸는데 네. 사실은 제가 그 국뽕의 선두주자로서 화면 중독에 조금 당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여진 어떤 부족 이야기, 뭐 성저 야인 뭐 이런 부족의 이야기, 그죠? 여진도 아니고 뭐 조선인도 아니고 약간 경계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선에서 저지른 잘못 이런 것들, 그죠? 조선군들이 저지른 잘못들,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약간 어떻게 보면 꼬집는, 약간 비트는, 그죠? 우리가 뭐 맨날 우리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잘했고 뭐 남들이 우리를 침략했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런 역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죠?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좀비 생사역이 나오는 판타지를 통해 가지고 약간 비꼬는 거잖아, 그죠? 그쵸.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화면 중독의 최대 어떤 국뽕의 선두주자로서 굉장히 불쾌했다. 약간 예상이 됐는데요. 결국에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네, 약간 예상 가능한 전개여서 톤으로 조졌습니다. 국수주의의 끝으로 가네 진짜. 농담이고, 근데 그런 어떤 시점을 좀 바꾸는 부분은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킹덤 시즌 1, 2는 약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선의 왕인데 조선이 이미 망했잖아. 쉽게 얘기하면 임진왜란 같은 거죠. 그죠? 네. 두 번의 난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막 조선이 부패하고 어떻게 보면 막 나라가 국력이 세가는 과정에서도 그래도 그것도 왕자가 네. 다시 일어나서 이제 국민들하고 백성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막 그런 위기들을 극복해낸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 전형적인 그죠?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거하고는 정반대되는 어떤 시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죠? 거기 시즌 1, 2에서는 막 이제 막 어떻게 보면 막 백성들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민치록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의롭지 않은 인물일 수도 있다. 혹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 백성들 외에 어떤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막 진짜 가차없다. 극악무도한 행동도 가차없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어떤 시점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신선했던 것 같고 약간 어떤 것이 정의다 아니면 어떤 것이 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힘든 어떤 주제의식을 좀 던지면서 좀 시작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킹덤 네?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솔직히 저는 한 3번 정도 봤어요. 한 번만에 이야기가 말씀하신 대로 네. 딱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뭐 술 먹으면서 처음에 한번 봤는데 친구랑 술 먹으면서 집에서 방에서 한번 봤는데 네. 도저히 집중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제가 저 혼자 이제 방송을 위해서 한 2번 정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뭐 그렇게 되게 막 쉽게 머릿속에 정리되는 그런 이야기 전개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 아신의 캐릭터 이런 것들 네. 뭐 복수의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그 차근차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마지막에 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신이 막 조선의 어떤 군영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막 네. 민치록의 수하들 막 그렇게 다 착살내는 어떤 그 장면에서는 조금 뭐랄까 우리가 시즌 1, 2를 통해서는 이제 나라를 구하는 군인들의 입장에서 같이 이렇게 응원하면서 드라마를 봤다면 오히려 여기서는 우리 조선의 군인들이 막 쓰러져가는 과정에서 조금 막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내가 변태인가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왜 우리 편이 쓰러져 나가는데 왜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막 이런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재미없게 봤네. 우리 김수풀님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뭐 봤을 때 네. 뭐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네네. 네네. 그 약간 뻔하죠. 뭐 약간 어떻게든 이 아신이 복수기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킹덤이라는 세계관 안에서 일어날 건데 네, 그걸 네.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긴 했었어요. 맞습니다. 조금 근데 어디에서나 보던 식으로 약간 복수기가 되는 거는 조금 그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제일 신선했던 거는 네. 그 이제 뭐죠? 그 폐사군에서 저 파저의 네. 그 여진족들이 이제 죽고 네네. 그거를 그 막기 위해서 미치록이 호환을 당했다고 거짓 어, 정보를 그렇죠. 펼쳐라라고 맞습니다. 퍼뜨려라는 게 네네. 되게 그 요즘 같은 전략이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거짓 그렇죠. 정보를 퍼뜨리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거는 그리고 되게, 그런 것도 있잖아. 그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주체가 어떻게 보면 여진족에서 떨어져 나온 여진족을 이용해가지고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거잖아. 그렇죠. 막 그 거짓 정보를 흘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막 전술 전략적인 느낌이 좀 들었어. 맞아.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일만백성까지 동원해서 그 호랑이 사냥을 하나처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명심해라. 절대 잡는 게 아니고 잡는 척만 하는 거라고. 맞아. 네, 뭐 그런 거가 이 내용은 이제 뭐 엄청 옛날이죠. 뭐 시대로 치면 조선 시대겠죠. 그렇죠. 근데 그 맞습니다. 소재가 되게 현대적이잖아요. 그런 거짓 정보, 막 그런 맞습니다. 막그뭐 뭐랄까. 약간 조선시대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야 병법이 있고 전략 전술이 있고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일본군을 다 물리쳤는데.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국뽕이 터져 나오는데 뽕이 막 저 친미 친이를 보니까 올라오네. 얘기 이거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어떻게 그 바다에서 그러니까 아니, 전략 전술이 다 있고 임마. 그치. 근데 자식이. 그거는 전략인데 이건 약간 정보전 같은 거잖아. 현대의 어떤 현대. 정보전 같은 느낌. 그래서 옛날에도 다 정보전이 있었지. 그렇지 막그막 애들 울린다고 막 저기 성벽 앞에서 피리 불고 막 이런 거 다 맞아요, 옛날에 맞아요, 했다고. 맞아요. 연날리고 뭐 그죠? 모르는 게 그때 살았어요 세 명 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여하튼 뭐 그게 있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배경이 옛날이지만은 내가 받아들이는 내용 자체는 요즘 내용하고 전혀 큰 차이가 없으니까는 맞아. 이거는 되게 빨리 받아들여지더라고. 그래서 뭐 차라리 그때 막 좀 이상하게 막 그런 뭐랄까 뭐 부적을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민심을 교란한다 그러면 에이씨 뭐 아직도 저런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를이라고 생각할 건데 맞아. 현대 드라마에서 계속 써먹나. 네. 그죠? 그런 게 아니니까는 이런 게 좀 더 재밌었고. 그러니까 전략 자체가 좀 세련된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안에 숨어있던 파저이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또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저것만 막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포위당한 파저이가 그러죠. 우리를 죽이면 더 많은 형제가 내려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그때는 안 보인다고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그렇게 다 펴져 나간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미치록이 이미 그 밀정을 보내는 것 자체가 좀 실패하고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맞습니다. 교란을 해본들 이 파저이가 바보가 아니다. 이미 자기들 알고 있다 느낌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들 임무를 실패를 하더라도 분명히 그게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알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도 미치록이 그냥 대충 봤을 때 그 영화에서 뭐 약간 후기들 보니까는 뭐 두 얼굴을 봤다 그러는데 그게 좀 사악한 면과 뭐 좀 나라를 위하는 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줄 알았는데 허술했다. 그런 면이 좀 저는 더 보였던 것 같아요. 상대를 너무 좀 얕본 느낌이다. 거기다가 굉장히 큰 그 좌충수를 둬서 말을 하나 없애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민추록한테는 그 영혼에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치한 의미를 만들어 버렸잖아 자기 스스로. 그렇지.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조선을 정말로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저 여진족이 아니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아신이란 존재를 만들어 버린 거니까. 그렇죠. 민치록이 그죠. 네. 그러네. 굉장히 재밌게 봤네요. 재밌었어요. 잘 봤어요. 네. 다시는 근데 조선을 무시하지 마. 소름 돋았다. 소름 돋았다. 이순신 장군님인 줄 알았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었다. 소름 돋았어. 감사합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넘어가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면 네. 그런 부분은 좀 저는 오히려 좀 다른 면으로 보여서 되게 재밌었는데 그거 네네. 말고는 조금 의외로 이건 좀 너무 구닥다리 같다라고 이제 느꼈는 게 그런 거. 오히려. 네. 네네. 그런 거는 그런 거 이제 그 아신이 어릴 때 네. 사냥을 하면서 자기가 수련을 하고 있다가 딱 그 약간 타임오프 지점이 오죠. 어른으로 딱 바뀌는 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살쏠 때. 근데 그런 거 그 뭐지 신PD 돼봐서 알겠지만 게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갓오브워에도 나오죠. 갓오브워에도 나오고.
그다음 아니죠. 갓오버가 아니고 그 호라이즌 제로던 아닙니까? 거기도 나오고 갓오버에도 나는 나오지. 이걸 그 장면 보고 아 감독님이 호라이즌 제로던 해봤네. 재밌게 하셨구나 감독님. 거의 흡사한 장면 아닙니까? 엘로이가 어른이 되는 장면이랑 그쵸. 여기 아신이 어른으로 바뀌는 장면. 그렇네요. 거의 흡사하죠. 그렇죠. 뭐또 100% 그런 해봤다. 그런 사냥감을 잡으면서 또 뭐 어른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은 또 뭐 라스트 오브 어스 1에 보면은 또 이렇게 겨울에 토끼 사냥할 때도 나오는 장면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굉장히 세련됐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한 번씩 한 장면들이 조금 이거는 너무 옛날 건데. 라는 미장센들이 네. 조금 전형적인 느낌이 있었다.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뭐 그 외에는 저는 뭐 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뭐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지만은. 네네. 그런 이제 사냥을 하면서 이제 타임오프 하는 것도 조금 옛날이었는데, 근데 제가 네네. 이거 약간 신PD한테 뭘 공감하겠냐 그러면 내용이 좀 재미가 없다 그러는 게 네네. 아신이 흑화하는 데 있어서 저 아신이 저런 취급을 당했구나, 아니면 아신이 복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도 같이 흑화해야지, 같이 흑화하자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신이 고생하는 그 뭐랄까요 그런 느낌이 나는 딱 거기서 느꼈는 게 성냥팔이 소녀. 맞아. 그냥 불쌍해. 불쌍하지. 그러니까 맞아. 그게 막 이렇게 막 치고 말고 이렇게 막 속에 쌓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좀 약간 경제적으로 불쌍한 느낌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이게 맞아. 거기서 막 당하는 수모들 아니면은 막 당하는 처우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언젠가는 내가 이걸 대갚아 주리라 하는 어떤 들끓는 분노가 보는 관객들도 함께 끌어올라야 되는데 그쵸. 그게 분노가 끌어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러니까 뭐 그 빨래차 밀고 빨래차 밀고 그냥 헛간에서 지내고 뭐 언빨래하고 그러니까 그게 막 야씨 저런 놈도 썰어 죽여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서 그 정도에서 멈췄다. 네. 감정이 그죠. 근데 초반에는 그랬는데 저는 좀 뒤로 가면은 이제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네네. 이제 되게 이제 딱 바로 서류를 꺼냈는데 바로 민추록이 배신한 내용이 딱 들어있는 그렇죠. 그런 아주 편리한 장면이 바로 꺼내자마자 바로 민추록이 배신한 걸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는 약간 이게 그러니까 아신이 성격이 막 불같이 분노하고 이런 성격이 아닌 거죠. 그런 캐릭터는 그렇죠.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약간 차분한 분노.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소설에 봤던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철은 이제 빨갛게 달아올랐으니까 위험한 걸 아는데 이렇게 완전 얼어붙은 철 같은 경우에는 손을 갖다 대면은 살을 씹어먹잖아. 그렇죠. 그 겉으로 봐서 티도 안 나고 약간 그러니까 아신이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분노가 아신의 분노가 마지막에 정말 무덤덤한 표정으로 막 활을 쏘고 마지막에 좀비들을 풀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좀 개인적으로 아신 캐릭터에 대해서 네네. 한 가지 의문인 게 여기서 아신이 몇 살로 보여? 나도 그게 문제야. 이게 뭐 물론 고생 많이 해서 건늙었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뭐 고생을 진짜 많이 한 것 같긴 하니까. 근데 갑자기 어린 시절에서 40대 전지현으로 바뀌니까 좀 많이 건너뛰었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 말이 심한 거 아니요? 아니 근데 이거는 물론 전지현님이 30대로도 보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 배우가 그게 몇 큰 것 살인지. 같아. 나는 그게 큰 것 같아. 솔직히 외국인들이 전지현이라는 배우에 대한 정보가 없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아마 거의 지장이 없을 거라고 나는 그럴 수도 생각해요. 있어. 그냥 20대 정도로도 볼 수 뭐 있을 것 20대 같아. 많이 봐야 20대 후반 으로도 보일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전지현이라는 배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많이 봤고 이미지를 너무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어색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뛰어넘었다. 중간에 한 단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적어도 그 아신이 흑화해서 그 조선권을 다 몰살할 때는 그때까지 한 명이 더 있었어야 돼. 아신이 좀 약간 그러니까 중간 단계. 중간 단계 조금 더 나이 먹은 애. 그러고도 좀 차라리 분량을 좀 늘려서라도 전지현 배우가 DL을 좀 더 맡았으면. 다들 인터스텔라를 보셨지 않습니까?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겁니다 원래. 약간 그러면 진짜 중요하게 그런 느낌인 거네. 저 옛날에 그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그 회전목마 타고 가다가 갑자기 신현준으로 바뀌는 이완이었는데 이완이 갑자기 신현준으로 바뀌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완이 갑자기 신현준으로. 뭐 저 뿌리 깊은 나무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그
그렇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 육룡의 나르샤에서 어. 변요한이 이제 아, 우연으로 바뀌잖아. 야, 씨, 고생을 진짜 많이 해서 키까지 줄었구나. 막 그런 생각이 역시 라인을 잘 타야 된다. 어. 그죠? 조선시대에도. 그러니까 아유, 고생하면 그러니까 전지현도 뭐 여기서 아신도 뭐 그렇죠. 납득이 갈 수도 있다. 그 고생을 했는데 그 축사에서 살고 저 피부도 안 좋아졌겠지. 그리고 맞습니다. 심지어 좀 약간 그런 표현들 약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성노예처럼 됐다는 좀 그런 맞아요.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새끼들을 잔인하게 죽이잖아. 그렇죠. 다 마지막에 먹을 걸로도 주고 식량으로도 주고 그래서 아신 캐릭터는 그래서 저는 아신 캐릭터는 좋았어요. 재미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